네,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김종희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은 좀 일본으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미국, 유럽, 뭐 중국 이런 쪽에 얘기만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이 전력 시장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전력 시장 동향에서 찾아본 투자 아이디어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 전력 시장은 줄곧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올 여름에도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동북아 지진, 대지진이 나면서 네. 이쪽에 그 원자력 시장이 완전히 죽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소규모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소규모 자가 발전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으로 전반적인 전력 상황을 좀 호전시키기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여름에 수급 대란이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굉장히 많이 그동안 이제 시장에 소형 자가 발전기 보급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력 부족에 빠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기업들이 이 자가 발전기를 사는 데 있어서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 뭐 기업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공업 지역, 떨어진 지역에 이렇게 공장이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이제 중유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그런 발전소, 이쪽에 자가 발전기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이거나 사무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식산업 기반의 회사일 경우에는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전력 시장에서 자가 발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적인 면이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일본 시장에서는 이것을 뛰어넘기 위한 새로운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네, 전력 수급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는 일본 어떤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제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심야 전기가 30% 정도 싸니까 심야 전기를 활용하자 이런 광고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심야 전기가 30% 요금이 싸기 때문에 그때 뭐 빨래, 세탁기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전력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그 요인들을 사용하자 그래서 아예 이제 대형 건물들의 냉방도 아예 저녁에 이제 돌려놔서 좀 이렇게 하자면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심야에 싼 전기를 이용을 해서 축전지에다가 미리 전기를 저장해 두고 낮에 부족한 전력을 그 축전지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 도요다를 비롯해서 NEC를 비롯한 일본의 대기업들이 축전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동안 리튬이온 전지는 워낙 비쌌고요. 납축전지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비싸서 이런 축전지를 이용한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는데 최근에 일본에서는 이 가격을 굉장히 많이 낮춰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납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로 가격을 다운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축전지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점에도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표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것들의 가장 큰 한계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지만 그 에너지가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매일 맑을 수 없는 거고요. 바람이 이 풍력 발전기를 돌릴 만큼 매일 불어주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전력이 발생할 때 그 전력을 잘 저장해 놓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향후 축전지 시장은 크게 커질 거고 그 규모상으로 봤을 때 연간 10% 이상의 성장이 꾸준하게 2017년까지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 일본, 한국 모두 법안상에서 일정 부분의 이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이제는 의무할당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 의무할당제가 들어간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앞으로도 이 시장은 굉장히 커질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을 통해서 축전지 시장 흐름을 봤습니다만 국내에서의 흐름을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국내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2012년이 태양광이나 풍력 등 그린에너지 의무할당제 첫 해고요. 그리고 2013년, 2014년 가게 되면 점점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2013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ESS 시장이 2014년과 2015년, 2010년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성장은 아마 2013년부터, 14년부터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서해안과 남해안 중심의 풍력이나
그린 에너지 대단위 단지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은 지금 뭐 여러 군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군산 앞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새만금 쪽에 대단위 풍력 단지와 태양광 단지를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남해안도 일부 그 다도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상 풍력 발전, 조력 발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국내 ESS 시장도 향후 굉장히 커질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세기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른바 태양광주, 풍력주라고 해서 한번 붐이 일지 않았습니까? 테마 형성이 됐었는데, 그럼 오늘 얘기를 해주신 이 축전지와 관련해서도 뭐 축전지 테마주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런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미리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한번 종목들에 붐은 대해서요? 있었죠. LG화학을 중심으로 한번 붐이 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장의 성숙도가 조금 전에 그림에서 살펴봤다시피 빨라야 201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없고 네. 올해도 대형 축전지 시장은 일본 중심으로 수요가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올해도 적자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BEP 정도 손익분기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올해 실적 기여도는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기대감은 좀 더 큰 것이고 실적이 가시화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2014년 정도부터 아마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네. 올해는 좀 일본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본 매출 자체가 일본 업체들이 워낙 대형 축전지 시장에서 강하고 국내 축전지 시장 쪽에서는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2차 전지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노트북, 태블릿,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폰 이런 쪽에는 굉장히 강해서 세계 1위지만 대형 축전지 시장에서는 여전히 일본의 70% 이상의 시장을 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 늘어나는 수요를 일본에서 지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쪽의 일부 수출 물량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올해 단기적인 모멘텀이 되긴 하겠지만 이것이 실적에 반영되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보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국내 1, 2위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도 1,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 SDI, LG화학 같은 종목군들 셀을 만드는 이런 종목군들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의 2차 전지 실적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재료 쪽에서 부품 쪽에서 살펴보게 되면 SK이노베이션, 솔브레인 같은 종목군들의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향후 한 2년 정도를 바라보는 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까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알아봤습니다. 김종유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